고점이 29,450원, 최저 종가가 2,965원, 거의 90% 주가 폭락을 겪었던 RF세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책에서 언급했던 건 주가의 움직임이 작전주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 변경, 신사업 추가, 전환사채 발행, 주가 급등. 일반적인 작전주의 테크트리인데요. RF세미 역시 이러한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당시의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4월 3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4월 4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4일이면 이때거든요. 요 장대 음봉, 이날이 바로 4월 4일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 전부터 상한가, 상한가, 이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가 나왔죠. 즉, 호재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이때였죠. 거래량도 아주 크게 동반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러나 보면 3월 30일에는 특정한 공시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결정도 3월 31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행된 공시고요. 즉, 호재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의 고소공포증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다가 기사를 내면서 장대 음봉 한번 만들어줬고요. 이후 다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대표 올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출간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바르게 투자하라에서 제가 작전주로 의심된다라고 짚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목차 중에 2장 66페이지에 A 기업이라고 소개된 사례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기업의 전 현직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RF세미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2일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RF세미 전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전 대표 구 모 씨, 그리고 현 대표인 반 모 씨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각이 됐고요. 검찰이 보는 혐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2023년 RF세미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동남아, 유럽,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호재 기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억 규모의 LFP 셀 공급 계약, LFP 배터리 사업 진출로 18% 상승세, 최대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 계약 체결 등등 허위 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가는 바닥 대비 최대 12배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당시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로 우뚝 올라서자 해당 소재를 활용한 것입니다. 2023년 이때는 수많은 기업들이 리튬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작전주가 판치던 해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검찰 판단으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피해를 본 소액 주주가 약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RF세미의 전 대표였던 구모 씨,
그리고 현재 대표인 반모 씨는 서로 상대가 주범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단 여기까지는 전부 혐의이고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들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고점이 29,450원, 최저 종가가 2,965원, 거의 90% 주가 폭락을 겪었던 RF세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책에서 언급했던 건 주가의 움직임이 작전주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 변경, 신사업 추가, 전환사채 발행, 주가 급등. 일반적인 작전주의 테크트리인데요. RF세미 역시 이러한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당시의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4월 3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4월 4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4일이면 이때거든요. 요 장대 음봉, 이날이 바로 4월 4일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 전부터 상한가, 상한가, 이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가 나왔죠. 즉, 호재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이때였죠. 거래량도 아주 크게 동반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러나 보면 3월 30일에는 특정한 공시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결정도 3월 31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행된 공시고요. 즉, 호재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의 고소공포증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다가 기사를 내면서 장대 음봉 한번 만들어줬고요. 이후 다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이후 4월 5일 신사업 목적으로 2차 전지를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4월 5일이 바로 장대 음봉 다음 날, 이날이죠. 이때 당시가 8,800원이니까 최고가는 29,450원. 약 3배 주가가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상한가,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작전주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실체 없는 테마, 설명되지 않는 급등, 이런 것은 제가 늘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작전주로 의심된다 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의심 단계에서 이미 피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기서 크게 배울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증 편향. 이 기업은 무조건 올라. 이 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도할 최고의 기업이야. 투자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좋은 기사만 찾아보고 나쁜 기사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더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판단보다 시장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수급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이 기업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도 결국 수급이 없으면, 즉 수요보다 공급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습니다. 시장은 틀리지 않고 개인의 의견만 틀린다.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거야 라고 버틴 사람과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미련 없이 손절한 사람은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 손실을 아까워하지 말고 매도를 했더라면 이후 이어지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바닥이다, 싸다라고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가 10,000원 부근이니까 약 70% 이상 주가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교훈은 언론의 소음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도 이 기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광고비를 받고 기사를 써주기 때문에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호재 기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주가가 향후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낙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죠. 세 번째는 매도 원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 원칙은 있지만 매도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지면 팔아야겠다. 또는 전 저점을 이탈하면 팔아야겠다.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면 팔아야겠다.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팔아야겠다. 이러한 매도 원칙 없이 그저 이 기업에 대한 믿음, 다시 반등할 거야. 이 기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안겨줬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머니가 먼저 이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정보가 느리다 보니까 이런 악재를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 기업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추종의 핵심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철저한 원칙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추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할 거야 라는 기대, 희망으로 한 방의 대박을 노리다가 결국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전주를 거르는 기준, 그리고 투자 대가들의 매매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제 책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바르게 투자하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RF 세미의 맥락도 그 안에 담겨 있고요. 해당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올투스탁랩 채널에는 그 밖에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대표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